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변 검사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변 유기성 검사도 소변으로 하는 검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침 첫 소변 받아서 하는 게 제일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요. 환자분들이 아침 첫 소변을 병원에 오셔서 소변을 받아서 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검사랑은 좀 다른데요. 보통의 건강검진은 질병을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검사나 소변 검사에서도 소변에서 혈액이 나오는지, 당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균, 백혈구나 다른 균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유기성 검사는 좀 특수한 검사여서 기능을 하는 병원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지를 좀 몇 가지 보면서 제가 검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 같은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대사, 그리고 산화 손상과 항산화 지표,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 기능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해독 지표, 그리고 이제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세균 대사물,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크게 이제 5가지 카테고리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변 유기성 검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대사물들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배출돼야 될 중간 대사물들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 설명을 보시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대사물이 잘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효소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각각 대사물들을 전환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보조인자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조효소나 보조인자가 결핍되면 이제 이 과정이 원활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래서 중간 대사물, 예를 들면 B나 C 같은 것들이 소변에서 높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 중간 대사물들이 높아져 있을 때 빨간색, 주의 단계면 좀 노란색, 아주 조금 더 주의 단계가 빨간색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산 대사라던가 에너지 생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죠. 다른 곳들도 지금 주의 노란불이 켜져 있어서 좀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뒷장에는 산화 손상과 항산화 지표, 간의 해독 기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해독 지표, 아래 4가지는 장 건강을 나타내는 대사물들인데요. 지금 상당히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제 지방산 대사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산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먹고 그 지방산들이 이제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산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방산이 대사되기 위해 특히 아주 중요한 이제 영양소 중 하나가 카르니틴입니다. 카르니틴이 있어야 이제 지방산들이 잘 세포 내로 이동이 되어서 잘 분해가 되는데, 그런 카르니틴이 모자란 경우에는 이 지방산이 세포 내로 잘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경로로 가서 지금 이제 적혀있는 이런 중간 대사물들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퍼센타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끝쪽에 있죠.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카르니틴 섭취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산 대사가 되지 않으면 몸에서 지방 분해가 되지 않아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또 이제 체중 증가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확인할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 중 하나가 이제 에너지 생성, 미토콘드리아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우리가 TCA 사이클이라고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지, 피루베이트라는 이탄당이 이렇게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할 때 필요한 ATP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대사인데요. 이 경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경로 각각에 있는 중간 대사물들이 지금 많이 다 높아져 있는 상태세요. 대사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앞부분 사이트레이트나 시스아코니테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이 3가지가 증가되면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암모니아 대사도 같이 좀 증가되는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만성 피로 증상이라던가 장 소화 불량, 장내 가스가 차는 그런 증상들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묵직한 두통으로 시달리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지금 부족한 영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금 처방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질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은 어떤 힘든 증상들이 있으신데, 검사 결과 자체로는 질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아직은 질병의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질병의 치료를 시작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분들. 그런데 이분들도 분명히 뭔가 몸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색 존,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을 조금 이제 판별해낼 수 있는 검사가 이제 기능의학 검사. 그 중에서 특히 유기성 검사가 아주 상세하게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사실 이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분이 뭔가 지금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것들을 계속 이제 방치하게 되고 이것이 악화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질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견 유기산 검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